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유엔 본부에서 열린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재검토 회의에서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로시마 출신 총리로서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해 우리 모두가 한 발씩 내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군축과 핵 불확산 체제의 초석인 NPT의 수호자로 나서겠습니다. 언뜻 들으면 감동적인 연설일 뻔했습니다. 그런데 외신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마침표가 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은 미국과 일본 양국 간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역사의 가시로 남아 있습니다. 원폭으로 무려 20만 명이 희생됐고 많은 이들이 방사능 후유증에 고통받고 있지만 일본의 원폭 피해가 부각되면 상대적으로 일본의 전쟁 범죄가 희석될 수 있어 이 문제는 여전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미일 양국 간에도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가 미국 한복판에서 미국은 가해자, 일본은 피해자라는 핵무기 피해자 코스프레를 잔뜩 했으니 반응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입으로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핵무기 금지 조약에 참여하지 않는 일본의 이중성 때문에 기시다 총리의 연설은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핵 우산 속에서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강조하는 것도 모순인데다가 결정적으로 핵무기 금지 조약에 참여하지 않아 원폭 피해자들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는데 말만 번지르르한 연설을 했으니 외신들의 반응이 싸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일본 매체 아사히 신문조차 당장 미국의 핵우산에 보호받으며 핵무기 폐지를 지향하겠다는 자세는 모순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더구나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접은 종이약 한 마리를 손으로 들어 보이며 종이약은 세계에서 평화와 핵무기 없는 세계를 기원하는 상징이다. 뜻을 같이 하는 세대의 여러분과 함께 걸음을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2살 때 히로시마에서 피폭당한 후 건강을 되찾을 것을 믿고 종이학을 접었던 사사키 사다코가 원폭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것을 상기시키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사실 이 종이학 퍼포먼스도 사골처럼 우려먹은 진부한 장면입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등 핵 보유국 외교 장관들이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추모 시설을 찾았을 때 일본의 초등학생들이 G7 외교 장관들에게 종이학 목걸이를 선물한 적도 있습니다. 이후에도 일본은 꾸준히 종이학을 히로시마 원폭 피해의 상징으로 이용해왔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연설이 더욱 외면을 받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최근 국제정세의 흐름상 핵 확산 금지 자체가 설득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주창한 핵무기 없는 세계는 멀고 험난한 길입니다. 지난 1월 NPT에서 핵 보유가 허용된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은 핵전쟁의 승자는 없으며 결코 싸워서는 안 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지만 성명은 어디까지나 성명일 뿐 머쓱하게도 바로 다음 달인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고 러시아가 틈만 나면 핵무기 사용 위협으로 세계를 상대로 협박 중입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핵이 있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대 논리, 즉 핵 보유론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기시다 총리가 핵 확산 금지를 언급한 그날 일본의 원전에서는 또다시 방사성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쯤 되면 일본 원전이야말로 핵무기가 아니냐는 조롱 섞인 말까지 나왔는데요.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후쿠이현 소재 미하마 원자력발전소의 원전 3호기에서 방사성 물질이 흘러나와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물이 바닥에 고여있는 것이 발견돼 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간사이 전력은 1차 냉각수 펌프의 정화 필터 부근에서 누수가 일어났으며 방사능 220만 베크렐인 물이 약 7톤 정도가 새어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하마 원전 3호기는 운영 기간이 40년을 넘긴 낡은 원전입니다. 하지만 전력이 부족한 일본은 40년 넘은 원전을 무리하게 재가동시켰습니다. 이번 미하마 원전 누출 사고 직후에도 일본의 설명은 여느 때와 똑같았습니다. 방사능 물질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으며 문제는 없다. 이쯤 되면 원전 누출 사고 매뉴얼에 일단 유출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 이를 믿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뉴욕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외쳤지만 일본 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을 주도했던 탈원전 분위기를 반전시켜 다시 원전을 부활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향후 원전 재가동을 가속화할 계획을 구상 중이며 차세대 경수로 소형 원자로 등을 통해 원전을 새로 증설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원전 관리는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10년도 더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아직까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 법원 역시 오락가락 판결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현 농가 주민들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토양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낸 농부들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60km 떨어진 오타마촌에서 6대째 쌀농사를 지어왔는데 이 지역은 일본에서도 맛있는 쌀이 생산되는 땅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토양 오염에 의해 땅은 오염됐고 이를 도쿄전력이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소송을 낸 것이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낙진 피해로 오타마촌의 농지는 오염됐습니다. 일본은 농지 재염 작업을 시작했는데 말이 재염 작업이지 그냥 오염된 표면의 흙과 아래의 흙을 갈아서 섞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방사성 물질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원전 사고 이후 오타마촌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자 고객 중 80%가 떨어져 나갔고 이곳 농민들은 몇 번이나 파산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결국 농부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원전 사고 이전으로는 돌아올 수 없다는 현실을 절감했고 도쿄전력 측에 흙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흙 속에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을 없애지 않는 한 사고 이전의 농업을 되찾을 수 없다라고 원상복구를 주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 번 원전 사고가 나면 그 주변 지역의 땅이 얼마나 오랫동안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지 오타마촌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법원은 농민들의 소송을 기각했지만 농민들은 항소를 결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흙을 이용해 살고 있고 흙 덕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싸워볼 것이다. 일본 법원의 막장 판결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일본 대법원격인 최고재판소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동일본 대지진 9년 전인 2002년 정부의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발표한 지진 장기평가에 기초해 쓰나미 예측이 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이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에 원전 침수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기에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국가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것인데요. 그런데 이후 일본 법원은 황당한 판결을 발표합니다. 국가의 책임은 없지만 도쿄전력의 책임은 있다. 따라서 도쿄전력 전 직원 4명이 후쿠시마 사고의 모든 손해비용 127조 원을 배상해야 한다. 도쿄전력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3년 전 원전의 최대 높이 15.7m의 쓰나미가 덮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예측치를 내놨고 이를 근거로 도쿄전력 토목조사부서는 원전의 높이 10m의 방조제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안을 경영진에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일련의 판결들은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 모든 책임은 직원들에게 있을 뿐 사실상 일본 정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원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도 127조 원이라는 배상액을 도쿄전력 전 직원 4명으로부터 받아낼 가능성은 없습니다. 결국 원전 사고 피해자들은 진정한 승소가 아닌 승소라는 결과만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니 핵확산 금지 조약 회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일본이 핵 불확산 체제의 수호자로서 나서겠다는 일본 총리의 연설에 외신들이 코웃음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이 진심으로 제2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데 초석이 되려면 전쟁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자국 내의 원전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